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34살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상호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 비즈니스를 전공했는데요. 쉽게 말해 저처럼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인터넷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는 공부의 뜻이 없었던지라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던 보통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문구점이 딸린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고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셨어요. 여보, 오늘 동대문 다녀오는 날이지? 근데 주문 물량이 많아서 내일도 가야 할 것 같아. 그냥 전화로 주문 넣고 퀵으로 보내달라 하는 게 낫지 않아? 직접 보는 거랑 주문하는 거랑 달라. 난 내가 직접 보고 해결봐야 직성이 풀리잖아. 10년 넘게 날 봐놓고 그걸 몰라? 아주 잘 알지. 어휴, 누가 당신을 말리겠어. 그나저나 이번에 유아동복 론칭하는 건 반응이 좀 괜찮은가? 시연 씨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아마 여성복보다는 좀 낮을 거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리 잡으려면 1, 2년은 있어야지. 하긴 그렇긴 하겠다. 작년 겨울에 론칭하고 아직 여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네. 이따가 동대문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 거 아니면 나 대신에 공장 가서 샘플 좀 받아줄 수 있어? 시간 맞으면 같이 가고. 공장 갔다 오면 2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같이 갈까? 내가 기다리지 뭐. 이번에 동대문 가서 당신이랑 같이 볼 것도 있었거든. 뭘 보는데? 한두 개 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욕심나서 말이지. 남성복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둘러보기만 하게. 당신 조언도 좀 얻고. 그런 거라면 오케지. 내가 지금 공장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알겠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호기심으로 작은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죄다 유통 판매 관련된 일이라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10대다 보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옷으로 시작했는데 직접 동대문이며 남대문이며 발품 팔아가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100만 원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옷을 사입해 사진도 직접 찍고 많은 노력을 했죠.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남짓 수익이 났고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월 매출 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쇼핑몰 사업에 본격적으로 매달렸고 직접 공부도 해가며 발로 뛴 결과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대학교에 진학한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남편은 경영학과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저보다 4살 많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이제 막 복학한 학생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인연이 닿아 연애를 시작했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예,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결혼이요? 저흰 아직 이대로가 좋은데요. 결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얘는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지난번에 안싸돈이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의견이 중요하다고는 하더라. 내심 기다리는 눈치던데? 엄마, 이 사람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나도 이제 막 회사 들어왔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진 말아요. 아니,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얻고 싶어서. 솔직히 나는 빨리 희원이가 결혼했으면 했거든. 어머니, 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로서는 딱히 내세울 게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나 직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조금만 기다려줘. 희원이랑 이야기도 해봐야 하고. 어이구, 알겠다, 알겠어. 우리는 언제나 준비돼 있으니까 긍정적인 답변 기다릴게. 저도 요즘 쇼핑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옷 샘플 나오는데 가져갈 테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 정말? 우리 희원이 안목이 좋아서 지난번에 나 동창 모임 때 입으라고 골라준 옷도 아주 대박이었지 뭐니? 다음엔 제가 비싼 옷 사드릴게요. 솔직히 어머니가 나이대에 비해 몸매가 좋으셔서 옷 입혀드릴 때마다 제가 참고를 많이 해요. 운동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늙어서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열심히 관리 중인데
고맙다. 아무튼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해. 조만간 희원이랑 저녁 먹자. 아들이 쏩니다. 알겠어. 다들 일 보고. 시댁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마치 오래 봐온 친구 부모님처럼 굉장히 친근한 면이 있었고, 우연히 저희 부모님과 같은 고향인 걸 아셨는데, 그 인연으로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암암리에 미리 사돈까지 맺으신 상태였죠. 남편에겐 1살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동생은 공부를 잘해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성격은 남편과 비슷해서 대하기 편했습니다. 워낙 둘 다 스스럼 없는 성격이라 잘 맞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꽤 오랜 시간 연애 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만큼 잘 맞는 남자도 없을 것 같고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나름 명문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에 입사했는데 퇴직 후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른 데 입사해서 고생할 바에야 같이 힘을 합쳐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가방끈이 긴데다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서 제가 운영하던 것보다 조금 융통성 있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 남편이 사무적인 일을 봐주는 형태로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요즘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 어떤가 해서요. 어머, 나야 좋지. 뭐 먹을까? 저희가 사드릴게요. 지난번에 소갈비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압구정에 맛있는 집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예약할 테니까 이따 같이 가세요. 마침 저녁 준비할까 고민했는데 네 시아버지 오는 대로 준비해서 같이 나가마. 그나저나 엄마 요즘 경수는 연락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도통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의사가 그렇지 뭐. 바쁜 애한테 왜 연락해. 그냥 알아서 살게 두지. 맞아. 지난번에 점심시간에 잠깐 통화하는데 그 통화하는 것도 버거워 보이더라. 그래? 그렇게 여유가 없으려나? 우리야 알아서 시간 쪼개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도련님은 시도 때도 없이 환자 봐야 되니까 힘들지. 더군다나 워낙 힘든 과잖아. 희원이 말이 맞다. 내가 그 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한다고 해서는 뭐 본인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게 두는 거지 뭐. 자식. 고생하네. 부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네. 다음에 연락되면 밥이라도 사줘야겠네. 가끔 외근 나갈 때마다 병원 들러서 간식 넣어주고 오긴 하는데 잘 드실런지 모르겠네. 혹시 몰라서 병원 카페에도 선결제 해놓고 왔거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먹으라고. 어머, 형보다 낫네. 우리 희원이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고마워서 어쩌누.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무튼 어머니 조금 이따 봬요.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도 원만하고 남편과 쇼핑몰을 운영하니 더 수월해져서 여유도 생기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홍보도 계속하다 보니 매출은 어느새 월 2, 3천만 원 사이였고요. 재테크도 열심히 해서 돈도 제법 불려놨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도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딱히 돈을 쓸 데도 없는 데다 아직 아이도 없어서 여유가 많았죠. 그러던 와중에 도련님이 뜬금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연애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난데없이 결혼하고 싶다길래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 부부가 처음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동서의 첫인상은 뭐랄까요? 조금 찝찝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시원털털하고 당돌한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다고나 할까요? 저야 워낙 남을 헐뜯거나 욕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왠지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아진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아진 양. 우리 경수랑 만난다고 들었어요. 오느라 힘들진 않았죠? 네, 괜찮아요.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차 타고 오는 건데 피곤할 게 뭐가 있나요? 아, 그렇지. 그러지 말고 배고플 텐데. 어서 이리 내려와서 앉아요. 식사부터 하고 이야기는 천천히 해요. 반가워요. 예비 동서라고 해야 하나? 네,
결혼할 사이니까요. 반말은 아직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때 하세요. 뭐 그러죠. 아무튼 어서 와요. 어머니랑 긴장하면서 만들어서 맛이 있는진 모르겠네. 그나저나 형님 되실 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대학은 나오셨어요? 저기요, 초면인데 질문이 좀 그렇네요. 여보, 왜 그래? 궁금해할 수도 있지. 저는 사업하느라 대학 안 나왔고, 남편은 시동생이랑 같은 대학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사업을 하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A여대 아시죠? 거기 나왔거든요. 명문대죠. 형님도 아깝다. 공부 잘하셨으면 이런 대학은 껌이었겠죠?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아무튼 식사 먼저 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자, 어서들 들어. 예비 동서는 식사를 하는 내내 집안 이곳저곳에 시선을 두며 하나하나 눈에 담아두더라고요. 딱 봐도 자기 할 말만 하는 깍쟁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상냥한 표정으로 살갑게 인사를 하더니 왠지 모르게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좀 굳은 표정이더라고요. 자칫하면 기분이 상해 저와 동서가 싸워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지만 시동생을 생각해 정말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살면서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잘 살겠지 주의여서 결혼을 반대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도 조금 서두르듯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시동생이 결혼한다니 통 크게 무언가 해주고 싶더군요. 이미 자금도 상당히 갖고 있던 터라 얼마가 되든 상관없었기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집이 문제더군요. 저는 제가 예전에 구매해둔 31평짜리 아파트를 시동생 명의로 돌려주고 그 집을 신혼집으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위치도 좋고 시동생이 근무하는 병원과도 가까워서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사실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약간의 자금난을 겪고 계셨던 터라 제가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시동생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셨고 그렇게 시동생은 무난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서가 뭐라도 된 마냥 제 심기를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땐 세상 얌전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순수한 척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태도가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형님,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선물해드린 가방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고마워, 동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 쓸게. 물이라뇨. 요즘 다 그 정도는 하잖아요. 형님 에코백 들고 다니시길래 불쌍해 보여서 하나 장만해드렸어요. 형님 나이대 분들이 들기 무난할 거예요.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편한 건 둘째치고 보이는 게 단데 그깟 천조각 하나 메고 다닌다고 뭐가 생겨요? 구질구질하지. 동서 지금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구질구질하다니. 그냥 내가 편한 거 들고 다닌다는데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형님이 이쪽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원래 다들 명품백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상황에 맞게 들어줘야 하는 가방이 다르다고요. 근데 사계절 내내 에코백이면 좀 그렇죠. 아, 그래? 동서는 참 좋겠네. 좋아하는 명품 많아서 난 그런데 취미가 없어서 말이야. 쇼핑몰 수익은 제대로 나오세요? 아주버님은 직장도 안 다니시고 설마 형님한테 빨대 꽂는 건 아니시죠? 동서, 나 지금 화나려고 하거든? 말 좀 가려서 하지? 그러는 동서는 지금 일 안 다니잖아. 어머,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저는 이직 준비 중인 거고 잠시 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거지. 어쨌든 백수라는 거잖아? 아무튼 서로 신경 건들지 말자. 날도 더운데 이게 뭔 난리래. 쯧쯧. 형님 교양 없이 찌찌시라뇨. 저는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데 형님은 뭐 없잖아요. 저처럼 고급진 인생 살려면 대학도 중요하답니다. 그래. 동서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난 더 이상 동서랑 이야기 못하겠다. 이러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대학도 못 간 사람은 제가 처음 봐서 신기하네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동서, 점점 후회할 짓 하네? 내가 경고 하나 할게.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마주치겠냐마는. 마주치더라도 말은 좀 가려서 하자. 지금 동서 굉장히 무례하거든. 어머,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조만간 제가 잘 가는 브런치 먹으러 가요. 형님은 그런 거 안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괜찮으니까 동서나 실컷 먹어. 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동서는 고졸 출신인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저랑 대화를 하면서 사사건건 학벌을 운운했거든요. 뭐, 명문대 나온 거 고생했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저는 고졸인 제 학력이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느낀 적도 없고, 지금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충분히 만족했거든요. 남들 버는 것 이상으로 벌면서 풍족하게 살고, 돈도 일찌감치 모아 내 집도 몇 채씩 있으면 말 다 했죠. 동서는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가 뭐라도 되는 마냥 나대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집안 싸움 일으키기도 싫고 서로 의상하는 게 싫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동서의 괴롭힘은 심해졌고 갈등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명절이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대단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동서는 음식을 할 줄 모른다며 선물 공세를 했고 저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음식을 만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못마땅했는지 가족들이 다 같이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 넘는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동서,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냐? 그러게. 안주라도 먹으면서 마셔라. 속 다 버려. 얘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어머니, 형님, 제가 오늘 기분이 좋거든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잘 풀리기 시작해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렇네요. 경수가 아진이한테 복덩이인가 보다. 경수 너는 네 마누라 더 잘 챙겨줘라. 안 그래도 경수 씨가 신경 많이 써주고 있어요. 친구들도 이 나이에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다고 되게 부러워하던걸요? 그래. 우리 아들도 대단하고 우리 새아가도 대단하지. 그나저나 너 복직한다더니 언제쯤 할 생각이니? 복직 안 하려고요. 경수 씨가 돈도 잘 벌어오고 이참에 내조에 힘쓰려고요. 자리 잡고 빨리 교수 임용되려면 아무래도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재수 씨 생각이 기특하네요. 요즘 여자들 집안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선뜻 나서서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니 내가 마음에 놓이네요. 전요. 형님이 제일 불쌍해요.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하고 겉만 맴돌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을 텐데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동서?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형님 보고 현실적인 말을 했더니 저렇게 열을 내시네요. 현실적인 말? 그게 어떤 건데 큰애가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아니, 학벌도 그렇고 저희 집안에 안 어울리잖아요. 혼자 고졸해. 인문계도 아니고 실업계라면서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재수 씨 지금 선 넘었네요. 결혼한 지 1년,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랫동안 봐왔던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안 봐도 뻔하죠.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이참에 다 까발려봐? 형님이 욕을 더 먹겠죠. 어디서 근본도 다른 게 굴러와서는. 형님, 사업하려면 돈도 있어야 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깟 옷 판다고 수익이 생겨요? 들을 가치가 없다. 동서 더 기분 나빠지기 전에 그만하지. 큰애, 작은애 둘 다 그만해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 재수 씨, 앞으로 만날 때 입단속 좀 하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아주버님도 형님 등에 빨대 꽂아서 기생하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동서의 계속된 무개념 발언에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서려는 찰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열받은 채로 동서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내 뺨을 2대 갈기셨죠. 동서는 한참이나 멍한 태도로 시어머니를 노려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희도 어리둥절했고요. 결국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저희는 오랜 고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본 모습을 보시고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씀도 하셨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동서의 모습에 저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시아버지의 칠순 생신 기념으로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서는 저희 집들이를 하면서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한 눈치더라고요. 남편이나 친구들이 제 생일 때 돈을 모아 사준 것도 있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찾아와서는 가방을 빌려달라, 옷을 빌려달라, 사진 좀 찍어달라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현관 비번까지 바꿔버렸고 더 이상 집에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사를 가버리자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동생에게까지도요. 형님, 현관 비밀번호 바꿨네요. 제가 요즘 뜸했더니 빠져가지고. 이런 건 알아서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뭐 때문에 동서한테 숙여야 하냐고. 고졸이랑 대졸이랑 같아요? 먹는 것부터 차원이 다른데. 아무튼 지난번에 선물 받았던 엘사 가방 좀 빌리러 갈게요. 갑자기?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대뜸 가방을 빌려달래. 우리 다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수로 가져가려고? 창문 깨고 들어갔으니까 알아서 고치든지 말든지 하고 비번 원래대로 해놔요. 근데 동서, 그거 알아? 우리 이사 간 지 한 달이 넘었어. 거기 남의 집이라고. 뭐라고요? 지금 어딘데요? 나 엿먹인 거야? 내 가방들 빨리 내놔요. 말은 똑바로 하자. 가방들 내 거잖아. 동서 돈 많은 거 아니야? 이깟 가방들이 뭐라고 그렇게 목을 매? 아니, 지금 저랑 장난해요? 사람 갖고 노는 거야, 뭐야. 어머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말해봐. 아니, 웃기지도 않네, 진짜.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 하는 짓이 귀여워서 봐줬더니 끝도 없이 기어오르고 말이야.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이랑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긴? 그동안 동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했지. 전화 통화나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거 다 보내드렸어. 나 잘했지. 지금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대? 머리는 안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눈치는 빠르네. 아니, 이보세요. 나 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히고 뺨까지 맞았단 말이야. 그럴 만도 하지. 맞을만 했으니까 맞은 거겠지. 지금 동서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지만 넌 나 못 따라와.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내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예, 둘째야.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니? 정말 길거리로 쫓겨나고 싶어? 어머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이 뭐라도 되는 줄 아시냐고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어떻게 어머니를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요? 그 입 다물어. 너는 지금 당장 엎드리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라. 너도 대학 좋은데 나온 거 말고 뭐 있니? 솔직히 너네 집안 혼수 해올 돈 없어서 이리저리 핑계대다가 대출받아서 해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그건, 형님.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다 필요 없고. 둘째야, 너는 나랑 따로 이야기 좀 해야겠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두기 싫으니 이혼을 하든 안 보고 살든 하자. 우리 딸 같은 애한테 이따위로 행동을 해? 어머님까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아직 경수 씨 사랑해요.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는지는 내가 더 잘 알겠지. 너 네가 살고 있는 그 신혼집도 네 형님이 사준 거다. 너는 명문대 나온 애가 그 정도도 안 되니?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 집 내가 사준 집이야. 이미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안타깝게 됐네. 미안하지만 당장 나가. 다시 큰애한테 줘야겠어.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한 번 줬으면 땡이지 왜 그래요? 어머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모든 일의 전말을 듣고 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연신 사과를 해대셨고요. 동선의 집안은 딱히 보잘것없는 제 친정과 비슷한 형편이었어요. 저는 하도 명품을 휘감고 여유롭게 지내길래 한순간에 재벌이라도 된 건가 싶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제대로 된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며 매일같이 시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시동생 얼굴을 봐서 정말 꾹 참고 그대로 두고 있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동서는 저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면서 제 자산 규모나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들었는지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더라고요. 아마 과시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저한테 표출하고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시누이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부모 등등은 절대 서로 융화되거나 하나로 합쳐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처럼 시어머니와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는 건 예외고요. 나이 어린 동서 생겨서 하나하나 똑 부러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그래도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게 했으니 저는 이걸로 만족하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산막을 살고 있고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터라 아이들 보내놓고 청소하는 시간에 사연을 잘 챙겨 듣곤 하는데요. 제가 겪을 사연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청소기 대신 노트북 앞에 앉았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형편없던 자격지심에 쩔어있던 형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린 동생을 혼자 돌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며 동생까지 돌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시설에 들어가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2에 올라가기 전 자퇴를 했어요. 나이가 어린 탓인지 취업이 쉽지 않았고 어렵사리 의류공장에 취직해 잡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15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으로 단칸방을 구해 어렵게 살았고 시간이 흘러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조금씩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어엿한 의류 디자이너로 성장했죠. 다행히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고요. 아가 많이 바쁘지? 어머니, 지금 다음 시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우리 어머니 뵌 지도 2주나 지났네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사돈 처녀가 말동무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귀찮게 하진 않고요? 귀찮긴 이 늙은이랑 놀아주는 거 자체가 고마운데 요즘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나 본데 이참에 용돈 좀 올려주고 그래. 아이 참, 어머니 버릇 나빠질까봐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알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도 내 막내딸 같아서 그러지. 요렇게럼 귀여운 딸 하나만 더 있었으면 소원이 없었겠다. 그럼 어머니는 딸이 2명이나 생기셨네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따마다. 그런데 시간은 왜? 오늘 일찍 퇴근하고 어머니 집에 가려고요. 우리랑 저랑 나가서 데이트해요.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30분도 안 걸리는데요. 역시 우리 며느리. 그럼 이따 보자. 사돈 처녀랑 맛집 검색 좀 하고 있을게. 네, 이따 봬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어요. 다만 거슬리는 게 있었다면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최근 대기업에 다니다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사표를 내고 집에 백수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시댁과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봐주고 계셨죠. 그러다 백수로 지내던 아주버님이 대뜸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여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집안도 제법 있어 보였어요. 가진 것 없는 백수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닥달을 해대는 통에 시어머니는 적금까지 깨서 결혼식 비용을 보태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아주버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 형님이 아주 못된 신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대놓고 티를 내진 않고 꼭 저랑 있을 때만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동서,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 아니라 나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간다고. 아, 병원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렇지 뭐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수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상담 환자들이 워낙 밀려 있어서. 뭐, 일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 말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면 알아서 전해 들었을걸요. 내가 왜 동서한테 연락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눈치가 없는 거야, 없는 척을 하는 거야? 죄송한데 진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 동서는 좀 무식한 것 같아. 무식하다고요? 제가요? 아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사람이 말야.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베베 꼬면서 듣지 말고.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도 모르겠는데요. 봐봐 대드는 거. 어디 가서 이러면 부모 없다고 욕먹는다니까?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부모가 없다고? 지금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아무리 형님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짜증나게. 짜증나는 건 저거든요. 어이가 없어도 제가 더 없어요. 알아요? 동서 웃긴다. 그거 자격지심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이버 대학 강의라도 들어. 그런 거 있잖아. 학점 은행제? 말에 뼈가 있네요. 가방끈 짧다고 창피한 거 아니야.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되는 거야. 동서가 무식한 건 그만큼 채워넣으면 되는 거고. 형님 미치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이야말로 골빈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미친년 아니야? 골비였다고. 참나 진짜 지금 나보고 골비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가려서 하시라고요. 방금 느낀 그 모욕감 잊지 마세요. 야, 너 제정신이야? 네가 수준이 딸려도 한참 딸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못 배웠으면 그만큼 알아서 수그려야지 그깟 한마디 했다고 윗사람한테 골비였다고? 먼저 시비 건 건 형님이잖아요. 저 많이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가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한다니?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건가? 그래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가방끈 짧은 동서랑 입씨름하기도 버겁다. 이번 제사상도 혼자 차려야 되는데 수고비라도 보내줄게. 형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5천 원 보내셨는데요. 이게 뭐예요? 동서 천한 몸값에 그 정도 쳐주면 많이 쳐준 거지. 내가 말했잖아. 베베 꼬면서 듣지 말라고. 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진짜 미치셨네요. 2년 사람 되긴 글렀네. 뭐? 년? 수준하고는 내가 동서 갈궈줄게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 알아서 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요. 형님은 항상 제 직업, 학벌 등 모든 걸 걸고 넘어지며 비꼬기 일쑤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사실을 저에게 말하거나 약 올리는 건 연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와 단 둘이 있거나 다른 가족들의 눈을 피했을 때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남편과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제가 눈물까지 보이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았는지 증거를 모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어요. 그렇게 꼬박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양의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생신기념해서 용돈 보내드렸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안 그래도 방금 문자 떴다. 매번 이렇게 큰 돈 보내서 어떻게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제가 그만큼 버니까요. 어머니한테 드리고도 많이 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뭐 해드릴까 하다가 등산복 풀세트 샀어요. 지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샀으니까 한번 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면 되니까요.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저는요?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큰애도
다 내 딸 같은 며느리지. 요즘 세상에 차별하시면 큰일 나요. 어머, 얘 차별이라니. 지금 내가 너희들을 차별한다. 이 말이냐? 아니,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쟤랑 저랑 차별하시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는 며느리고 누구는 아니에요? 큰애야 말은 가려서 해라. 아무리 손아래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뭐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난 차별 같은 거 안 한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알겠니? 동서, 뭐라고 말 좀 해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상해지잖아.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냥 평소처럼 형님은 형님 하던 대로 저는 저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긴 말 할 거 없다. 별거 아닌 걸로 큰일 만들지 말자꾸나. 기분 좋게 쇼핑하고 왔더니 왜들 그런다니. 나중에 내가 연락하마 다들 어여 쉬어. 네, 어머니, 식사 거르지 말고 계시고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지냈는데 문제는 바로 연말 모임을 하고 나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계속 저러시니 시어머니도 벼르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야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동생 혼자 있으니 연말에 가족 모임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동생도 불러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형님은 나름 연말인데 분위기 내야 한다며 또 자기 멋대로 호텔 뷔페를 예약했더라고요. 저도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일이 조금 잘 되던 시기였고 동생도 이제 막 수능을 끝낸 타이밍이었어요. 이미 수시에 합격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던 상태였지만 10대로서 마지막 이벤트라며 굳이 수능을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동생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형님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혹여나 동생을 걸고 넘어지며 자격지심을 부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동생도 은근 한성격해서 형님이랑 말싸움이라도 나는 날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별일 없이 식사를 마무리했는데 뜬금없이 형님이 동생과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뭔가 했는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사돈처녀, 나 누군지 알지? 아, 네, 당연히 알죠.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저번 연말 모임에서 의대 간다길래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처 물어봤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조언 좀 해주려고. 네, 조언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의대 선배잖아. 어디 학교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해. 세상에 의사 되는 게 어디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축하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의대 합격하신지도 모르잖아요. 의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무튼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학비 같은 건 감당할 수 있겠어? 형님, 지금 말씀 선 좀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선을 넘다니. 개천에서 용난 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의대에 학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깟 옷 디자인 좀 한다고 벌이가 되겠어?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이 뭐세요? 늘 이런 식으로 저희 언니 갈구셨어요? 뭐? 갈고? 누구 동생 아니랄까봐 날 서 있는 것 좀 봐. 너 이 바닥 얼마나 좁은지 알아? 형님 그만하세요. 하실 말씀만 하시고 그만두시라고요. 언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산 거야? 뭐? 이런 사람? 내가 어떤데? 어이가 없네? 너 내가 선배인 거 몰라? 아, 그래서 묻잖아요. 저랑 같은 학교시냐고. 저 서울대 의대예요. 그러는 그쪽은 어디 학교 나오셨는데요? 뭐? 서울대? 저기 한남대가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건진 모르겠지만 저 서울대 의대거든요. 한남대 갈 바엔 나가 죽는 게 낫죠. 뭐? 지금 우리 학교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완전 선 넘은 거 알아? 선은 그쪽이 먼저 넘었어요. 보니까 우리 언니 앵간히 갈 거 됐겠구만. 저기요, 듣보잡 대학 나온 거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마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야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왜 그래? 아,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언니, 그동안 이러고 살았어? 속상했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자매가 쌍으로 나대네? 너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다 연줄로 이어져 있는 거 몰라? 그딴 거 관심 없고요. 실력이나 있나 모르겠네.
정신과 의사라면서요? 본인이 더 잘 알겠네. 정신 썩어 빠진 거. 뭐? 야, 너 말 다 했어?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년들이 챙겨주려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기어오르네? 아줌마, 수준 떨어지는 건 당신이야. 학비 걱정을 왜 해? 나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는데? 아줌마는 대학 다니면서 좀 쪼들렸나 보지? 그리고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 각오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는 직진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가만히 안 있어요. 성격도 급한 편이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지금 대화 나눈 거 다 캡처해서 사돈 어른한테 다 보내놨으니까 뒷감당 잘해보세요. 언니, 그리고 언니도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마. 멍청이도 아니고 이제 꽃길만 좀 걸으라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형님과 저를 부르셨어요.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 있던 불만을 시어머니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동생을 까내리며 버릇이 없다는 둥 온갖 말을 전하더라고요. 완전 왜곡된 말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할 말 없냐 일래 말없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는 시어머니는 얼굴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시는데 제가 다 땀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무척이나 나무라셨고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보고 살지 말자고 선언하셨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고 좀 조용해지나 싶었습니다. 여동생도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고 저도 신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고 디자인 파일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1년 넘게 잠도 못 자면서 준비한 디자인이라 남다른 애정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니 망연자실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하루빨리 소매치기범이 잡히길 바랬지만 돌아오는 건 고소장이었습니다. 모 의류업체에서 자신들의 디자인을 카피했다며 절 고소했더군요. 온 집안은 난리가 났고 저는 2주가량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동서, 이번에 고소당했다면서? 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긴. 동서 잘 되는 꼴 내가 못 보잖아. 약 좀 올리려고 연락했지.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세요? 전 정말 결백하다고요. 결백하면 증거를 대면 되잖아. 뭐하러 시간을 끄는데? 진짜 디자인 훔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어? 원래 동서 남의 뒤통수 잘 치잖아. 어머님한테 그 딴 증거들 모아서 드리기까지 했는데 덕분에 난 시댁에서 완전 미운 털이 박혔네. 그게 제 탓이에요? 다 형님이 저지른 건데 왜요? 참나,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동서가 머리가 나쁘다는 거야. 사람은 살면서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어때 당해보니까? 당해요? 뭐려? 아이 참, 말 여러 번 하게 하네. 경찰 조사도 받고 이제야 좀 느끼는 게 있냐고. 나한테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그 업체 대표랑 만나서 이야기 좀 잘해볼게. 형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말고 꺼지시죠? 상관이 없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뭐,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어디 한번 잘 빠져나가 봐. 알 수 없는 말만 하시네요. 정신사납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저 갈구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이때 형님이 했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억울했지만 디자이너 일을 계속하기 위해 1,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켰어요. 제 명예에 금이 가서 여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심부름 센터에 사람을 시켜 형님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형님이 뒤에서 엄청난 짓을 꾸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충격적인 진실도 마주하게 되었죠. 형님은 의사인 사실 말고는 모든 게 거짓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주변 지인들도 말이죠. 그저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평범한 의사였고 지금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불륜남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던 거였죠. 불륜남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나이 많은 의사였습니다. 정말 끼리끼리라더니 웃기는 짬뽕이더만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알렸죠. 아니나 다를까 한참 동안 싸우더니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뺨까지 얻어맞은 형님은
이딴 집구석과 엮이기 싫다며 제 발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꾸민 짓이라뇨? 형님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너만 아니었어도 그 유산 다 내 건데. 애초에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까놓고 말하자. 너도 시어머니 재산 욕심 있던 거 아니야? 저는 돈 욕심 없는데요. 벌만큼 벌고 있고 누구처럼 악독하지는 않아서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뭐하러 쓸모도 없는 놈이랑 결혼했는데. 예, 재산 물려받을 거 생각해서 계산된 행동이겠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치밀하실까? 그러니까 의사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도 공부는 잘하셨나 봐요. 그 머리로 의사까지 되신 거 보면.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냐고.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왜 저 때문이에요? 형님이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죠.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모르세요? 이래서 없는 것들이랑 상종하면 안 돼. 너 내 인생 책임져. 제가 왜요?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그 대학 교수님. 이번에 사표 쓰셨더라고요. 뭐? 사표? 네, 뭐 형님도 더 이상 빌붙을 곳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원에서 평판도 안 좋으셨던데 이참에 다른 일자리 알아보셔야 할걸요? 뭐? 내가 왜? 나 이래봬도 인정받는 의사야. 아, 모르셨나 봐요. 그 남자분 백으로 겨우 연명하던 거.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던데 권고사직 처리 당하기 전에 알아서 그만두세요. 뭐 어디 가서든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분이랑 개인 병원이라도 차리시던가요. 뭐? 야, 야라뇨.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고소든 뭐든 해버릴 거예요. 정신과 의사니까 본인 정신머리 좀 고쳐 쓰세요. 그리고 인생 좀 똑바로 사시고요. 그럼 차단합니다. 결국 형님은 병원에서 해고되었죠. 불륜 상대였던 남자는 크고 작은 비리까지 겹쳐 터지는 바람에 알아서 사표를 내고 병원을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백 믿고 간신히 병원에 붙어있던 형님도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잘린 거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을 하셨고 형님은 약 처방을 잘못했던 환자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위자료를 뱉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독했던 악연도 끝이 남과 동시에 억울했던 제 일도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더 생겼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어느새 아이들을 낳고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고 있던 거죠. 재택근무이긴 하지만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도 많이 벌고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다 형님 덕분인지도 모르겠네요. 형님이 저에게 그런 시련을 안겨주지 않았더라면 더 독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버님 말로는 종종 형님에게 연락이 오곤 하는데 지방 어디로 내려가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네요. 이제는 관심도 없고 아이들과 여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연말에 패션위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어서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지만 전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